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난리나는 소식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무섭게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주말입니다. 어제 토요일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좀 덜 추웠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추워서 밖에 장시간 동안 걸어 다니기가 여의치 않았는데요. 오늘도 기온이 낮다고 하니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오늘을 제외하면 5일밖에 남지가 않았고요. 주식 거래일은 4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 되겠는데요. TV에서도 연예 대상 같은 걸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 된 듯 합니다. 올해 여름과 가을 초입 부근에서는 코로나가 잡힐 줄 알았는데 결국 잡히지 않았고 지금은 코로나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의료진과 60세 이상 국민에게 4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효과와 안전성 정보가 축적이 되면 검토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어떻게 될는지는 향후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3, 4일 정도간 맞은 부위가 뻐근하고 누르면 아픈 느낌이 나서 이제는 그만 맞고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후유증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요즘 디지털 시대의 석유이고요. P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게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도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두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새로 태어난 데이터들이 살아야 되는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 그리고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이런 시설을 말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잠시라도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면 이러한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예비 전력 공급 장치와 예비 데이터 통신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컴퓨터 장비에서는 열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냉방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 시설과 보안 장치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전용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IDC라는 명칭의 대규모 시설을 보유하기 시작했었고요. 규모가 작은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사의 장비 보관과 그리고 관리를 전문 시설을 갖춘 업체에게 위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은 통상적으로 축구 경기장 넓이 규모로 건설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설치된 장소와 네트워크를 24시간 관리하는 운영센터, 그리고 냉각 시설과 전력 공급 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서버 장치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4도 정도가 되고 습도는 40에서 55%를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지진과 홍수 같은 이런 재해에도 대비해서 안전장치와 보안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메타버스 시장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필요로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쵸, 바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모아두고 관리해주는 곳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반도체 수주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빌 게이츠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다음으로 세계 시총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총이 거의 3천조에 육박하고 있는 대박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커져서 세계 2위의 엔터프라이즈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에 새롭게 건립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그쵸? 무려 50개에서 100개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로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쵸?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사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델라 사장이 후드티를 입고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은 캐주얼 차림으로 만나서 커피 한잔 했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후드티를 입고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그만큼 편안한 관계라는 걸 일부러 세상에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출된 장면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나델라 사장이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면 후드티를 입고 찍을 리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딱딱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는 우리는 친구처럼 이렇게 편한 관계이고 맛있는 떡이 있으면 나눠 먹는 이런 관계다라는 걸 세상에다가 보여줌으로써 TSMC와 일본의 길을 완전히 눌러 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엄청난 개수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는데요. 어디에다가 수주를 줄까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 삼성전자에서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이고요. 대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전은 지금 역사적으로 너무 좋은 시점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전의 장기 투자로 평생 동안 배당금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난리나는 소식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무섭게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